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입니다. 신의 한수 김정기의 세계전망대 제6회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트럼프 재선 가도에 빨간불 켜지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패배한다 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석을 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들의 공통점은 경제 상황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1956년 아이젠하워, 1972년 닉슨, 1988년 레이건, 1996년 클린턴, 2004년 아들 부시, 2012년 오바마 등입니다. 이들이 재선에 성공했던 1956년, 72년, 88년, 96년, 2004년, 2012년은 공통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았습니다. 심지어 클린턴은 레윈스키와의 스캔들로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역대급으로 하락이었던 경제가 소위 지퍼 게이트를 극복하게 했습니다. 클린턴의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재선 승리에 결정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경제 상황이 좋아서 재선 승리에 별로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도 거의 재선을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를 덮쳐버렸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초기 대응이 너무나 안이해서 7월 3일 현재 사망자 12만 8,280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콘에 몰리니까 모든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면서 특히 휴전 중인 미중 무역 전쟁을 제기해서 중국의 1위 IT 기업 하웨이에 대한 강도 높은 2차적 규제 적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압박을 견디지 못한 시진핑이 트럼프의 선거 승리에 중요한 접전 지역인 여러 주들로부터 농산품, 자동차, 항공기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들 경합 지역 주들의 경기 회복을 시켜주기를 기대하면서 제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큰 틀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일환이겠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악화된 경제가 단기적으로 극복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제활동이 거의 올스톱이니까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백약이 무익한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제지표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래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의 저명한 옥스퍼드 에코노믹스는 예일대 레이 페어 교수의 모형으로 오는 11월 대선 결과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가 35.2%의 가장 낮은 득표율로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64.8%의 가장 높은 득표율에 역사적인 패배를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차이가 크긴 합니다. 제가 페어 교수의 모형을 신뢰하는 것은 그의 모형이 미국 대통령 재선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인 경제 지표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 실업률, 실질 가처분 소득 등의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8번의 대선에서 2번, 1968년 닉슨 대 험프리 대선, 2016년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 대선 2번을 제외하고 선거 승자를 모두 맞췄습니다. 2016년 대선 때도 12월의 선거인단 투표에서 선거위원수는 못 맞췄지만 11월의 일반 투표 득표율은 맞췄다고 하는 것이 전설 아닌 전설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에코노믹스는 대선 승자를 실제로 결정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328명, 트럼프 대통령이 210명을 확보하여 압승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결과 비교를 해서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경합주 중에서 중부 지역인 미시건, 오하이오, 위스콘신, 아이오와, 몬타나, 동부 지역인 펜실베니아, 남부 지역인 노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가 이번 코로나 경제 여파로 트럼프 지지에서 바이든 지지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도 트럼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제외하고 선거인단의 규모가 제일 큰 빅10에 들어가는 주들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2016년 트럼프가 승리했던 경합주 중에서 상당한 주가 돌아서게 되면서 바이든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중에서 지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경합주의 결과가 사실상의 대선 승패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바이든이 트럼프를 확실하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공동조사에서 바이든 53%, 트럼프 43%가 나온 것을 비롯해서 NPR과 PBS 방송조사에서 바이든 50%, 트럼프 43%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50%에 육박한 49%의 지지율을 기록해가지고 트럼프를 7% 차이로 앞섰습니다. CNN은 최근 여론조사 평균을 보게 되면 바이든 지지율이 50%를 넘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절대로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4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결과로서 트럼프가 바이든으로 돌아선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되면 트럼프의 재선 성공이 결코 녹록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민주당 후보 힐러리가 11월의 일반 투표 파퓰러 보트라고 합니다. 일반 투표 득표 수로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를 300여만 표 앞섰지만 12월의 선거인단 일렉트럴 칼리지라고 그러죠. 선거인단 수로는 트럼프가 선거위원 일렉터리라고 합니다. 선거위원 538명 가운데서 304명, 힐러리 클린턴이 227명을 확보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은 11월에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일반 투표 득표수와 상관없이 12월에 선거인단 투표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일종의 간접 선거 방식이죠. 참고로 선거인단은 538명의 선거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들은 인구 비례로 뽑히는 하원 의석에 해당하는 수 435명, 주마다 2명씩 뽑히는 상원 의석에 해당하는 수 100명, 워싱턴 DC 특별구에 해당하는 수 3명 등 총 538명입니다. 11월에 각 주에서 뽑힌 선거위원들이 12월에 각 주의 수도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각 주의 선거인단 가반을 획득한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성자 독식 구조, 위너 테이크 올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수가 50명인데 트럼프가 선거인단 21명 이상을 확보하면은 50명을 모두 확보해가는 방식입니다. 각 주에서 확보한 선거위원 수의 50개 주, 즉 50을 곱하게 되면 전체 538명 중 선거인단 확보수가 나오게 되고 이 숫자가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불황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2월 말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은 2020년 7월 2일 실업률이 11.1%에 달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충격적인 실업률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했던 일로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4, 6월에 비해서 다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지만은 여전히 현상 극복이 안 되는 데서는 답답함과 좌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빠르게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V자형보다는 U자형 회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이 경제학계와 실제 현장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대량 실업과 생산성 감소는 물론이고 백신 개발이 되지 않는 데서 오는, 그래서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감염병이 경기 회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역사를 봐도 1930년대 대공황을 포함해서 경제 위기가 도래했고요. 이후 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경제를 단기적으로 재건을 해내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재선 전망이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용사 트럼프가 어떤 역사를 쓸지는 두고 볼 일이죠. 2016년 대선에서 구글 빅데이터만 트럼프 승리를 예측을 했고요. 거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패배를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일부라도 회복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선거 막판에 트럼프를 중심으로 재직결, 리얼라이먼트라고 합니다. 재직결하도록 성공적인 이벤트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를 바꾸지 않는 미국인들의 성향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단기 속전으로 북핵만 제거하는 외과 수술식 공습, 즉 서지컬 에어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극적인 상황 반전을 하든가 11월 미국 대선이 흥미로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의 한 수 김정기의 세계 전망대를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